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우스 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입하게 되면 높은 사람들 찾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왕국, 어느 지방의 왕족이라더라, 어느 국영기업의 청장이라더라, 어느 지방의 주지사더라, 어느 부처의 장관 가족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사람들과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정부하고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 메가와티 정부는 남편이 강력한 정치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형제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편합니다. 어느 부처든 쉽게 만날 수 있고 어느 부처든 쉽게 양해각서 및 계약까지 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시기도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하던 게 E-Government, 전자정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한데, 인도네시아 지방에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도 깔려있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최신 시스템을 납품하기로 했으니 사업 시기가 잘 안 맞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가문 쪽에서는 쉽게 돈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천해 줬습니다. 미스터 김, 이런 거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팜 농장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투자자만 있다면은 팜 농장을 해라.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공사 큰 게 있는데 당장 돈이 되는 고속도로 공사를 해라. 입찰하는데 어떤 도움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줄게.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E-Government, 그 당시 한국의 기업들이 스폰서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따라줘야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있는데 여기 현지 로컬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일감을 달라 그러는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부지를 매립한다거나 남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자기가 짓게 해달라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무리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접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하르토 장기 독재 정권 32년 이상의 정권을 지내오면서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오랜 세월 동안 깊게 다져진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좋은 인맥을 활용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일,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일,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메가와티 대통령 가문하고 활용할 때 가장 아쉬웠던 일이, 그 좋은 투자건들이 있었는데 전 그 당시 투자보다는 수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을 수주하고 계약금을 받고 그런 업체들을 불러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그런 쪽에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정권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수주보다는 투자 쪽으로도 좀 활동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도 많이 시스템이 잡혔습니다. 쉽게 그렇게 일을 주고 일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높은 사람들하고 좋은 인맥이 체결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성사되는 단계가 10이라면은 한 4나 5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서, 높으신 어르신,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나머지에 힘을 좀 써주시면은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접대하고 한국에 불러서 온갖 좋은 것, 맛있는 것 다 먹이고 하루에 쓸 용돈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건설, 평범한 매립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달라 그러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몇십 년 동안 그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부지에 30년 사용권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쉽게 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넓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좋은 인맥을 갖고 있으시다면은 그 인맥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확한 아이템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템에 따라서 최소한 반 이상은 진도를 나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청 청장, 우리나라 치면 한전 사장이죠. 한전 사장님에게 친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메터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당시 지멘스라고 전 세계의 글로벌 스마트 메터기를 쓰고 있었는데, 청장님, 우리 한국의 이 스마트폰 메터기는 $200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는 메터기는 전화기 유선 통신을 사용하고 가격은 $500 아닙니까? 우리 $200짜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 메터기를 쓰면은 전화요금도 절약되고 그리고 효율도 높고 점점 많아지는 고객들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경쟁력,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갖췄으니 이 청장님에게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이 사업은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해서 계속 그 전력청 본사를 드나들었는데, 드나들다 보니까 GS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직원들 연수를 시켜주고 직원들에게 단복을 쫙 맞춰주고 직원들에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쫙 부여하고, 결국 그 500불은 굉장히 많은 정치력과 그리고 기술 이전은 안 해주죠. 어떤 초기 기술, 최소한의 기술 연수, 어떤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접근할 때 높은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제품의 가격과 퀄리티가 비교할 수도 없이 좋으니까 이건 되겠지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단계 더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높은 사람한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러십시오. 당신에게 물건을 쭉 납품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물건은, 아마도 중국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 중국 사람한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그 200불어치 사가지고 500불로 알아서 잘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을 알고 있고 본인들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오랜 비즈니스를 관계를 이끌어오고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승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높은 사람들과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한국분들과 기업들, 여러모로 활용할 방안을 최대한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고 사업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